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며 현실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세종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호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조기 대선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제들이 공약으로 발표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성호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비대화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의료, 교통, 교육, 기타 청년들의 문제 이런 재반 문제들이 모두 지방 소멸의 문제에 파생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 의식이 드러나는 의제인 거죠.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 그 답을 찾다 보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비대화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가 80년 동안 해방 이후에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 수도권 인구가 감소된 해가 딱 3년에 불과하거든요. 예. 2013년부터 2015년 이때가 어떤 시기냐. 세종시가 출범하고 쌍둥이 정책의 어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해오던 시기였습니다. 예. 성공한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공한 정책을 발판으로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제를 내왔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보았지만 그 이상의 정책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한국 사회 근본 문제와 연결시킨 말씀을 해주신 이재표 대표님. 네, 저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갈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 할 때까지는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었고 청와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세종시가 중요한 그 상수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국방부를 그 내보내고 거기에 대통령실 만들고 또 외교부 장관 그 관사에 들어가서 또 대통령 그 관저 만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저는 용산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이 정권이 3년짜리 정권이 되면서 이제는 정권이 연장되든 아니면 교체가 되든 간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가 숙제가 된 것이고 세종시로 가는 문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그 완화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로 고려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희 위원장님. 전 이제 민주당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고 추진할 당시에도 이미 수도권의 인구 과밀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2004년도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해가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4곳으로 시작을 하던 그런 단계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과반수의 기초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세종시로의 어떤 수도 이전 문제는 얘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용산으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게 좀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의 뜻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12.3 내란 이후에 특히나
어떤 용산이라는 곳이 부정적인 대통령실로서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이번 차제에 그렇다면 세종시로 행정도시를 이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서승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은 뭐 우리 충청권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같습니다. 좀 전에 이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그 목표가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자.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만 세종시 신행정수도가 2004년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예. 그 후속 조치를 위한 행정중시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행정수도가 되려면은 국회 입법부, 국회의사당 문제라든지 대통령실도 이전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어떤 국가 운영 체제의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게 시대적 과정이 절박한 겁니다. 특히 이제 부각된 것은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충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이슈를 받는데 그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선과 맞물려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행정수도는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수도 논의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민심, 이광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시에 그 행정수도론이 나오고 나서 충북은 8개 지역위원회 전체를 다 석권을 하는 그런 저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충북 도민들의 뜻이다. 그 충청권은 전체를 다 싹쓸이했거든요. 예. 당시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충청북도 8개 지역에서 한 개 될까 말까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청권 도민들과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이게 관서범법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큰 충청도민들에게는 상처가 됐죠. 예. 당시에 관서범법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원래는 이제 가보니까 2028년도에 그 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 이전이 되는 걸로 전 알고 올라갔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계속 끌어나가지고 33년도나 32년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28년도면은 제 임기 마지막쯤이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32년이면 제가 3선쯤 해야지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황이 급변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원래는 국회 분원이 먼저 얘기가 돼서 법도 다 통과되고 다 준비도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위치나 뭐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제2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전, 집무실의 이전 이게 이제 더 급박하게 얘기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충청권 특히 이제 충북도 관심을 다시 기울이기 시작한 이런 거고 마침 저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공약으로 내건 이런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정작 충북에 있는 저희들은 되게 조심했거든요.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도 표가 더 많은데 예. 수도권 민심을 거스르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럴 때는 역시 지도자가 확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그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딱 자리 잡으면서 생각보다 수도권 민심에 이렇게 반대 의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서승우 위원장님, 충청권 민심. 예, 저는 이제 충청권 민심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충청권에서는 이제
2004년도에 신행정 수도, 행정 수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횟수는 23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권 전반적으로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가 완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년 가까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서 공약이 돼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회의감도 존재를 하고요. 또 행정수도 공약이라는 게 대선 때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항상 양비론이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만 보면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제2직무실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든지 또 여러 지금 이전되지 않은 중앙기관들의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이것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선거 지나가면 그런 회의감도 존재하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과 상생방했을 때는 기대감. 또 우리 인구도 뺏겼는데 대전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또 우려감. 사실 충남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행정수도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뭐 천안, 아산, 뭐 KTX, GTX 이런 것들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유사한 양기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가 세전으로 오면 충청권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고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시에 가장 가까워 있는 배후도시거든요. 사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공항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수도가 대통령실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제외 공간, 외부 공간들이 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도착하려면 뭐 인천으로 갑니까? 청주공항으로 와서 세종으로 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라든지 여객 청사라든지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행정수도가 세종 충청권으로 온다면은 전국에서 오는 충청도 내에서의 어떤 연계성 교통 철도 문제도 있지만 전국으로 오는 인프라도 확장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걸 잘 관리를 해서 반드시 수도 완성이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같이 충청권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행정수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대통령실과 국회가 뭐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 추진하다가 의원 결정으로 무산이 됐는데요. 먼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1987년에 만들어진 이제 현행 헌법에 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이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2025년이니까 21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제는 그 사이에 시민사회 성숙도가 매우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방 소멸의 문제라고 할까요? 한국 사회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주 극심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헌법 개정에 아마 동감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기술적 방법은 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가 있는데 헌법에 수도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달리 정한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더라도 2004년 판단에 대해서 완전 다른 전환적인 국면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 지역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이걸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23조 2항인데 내용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왕에 이제 헌법이 바뀌어질 때 87년 체제 이후에 국가가 지역 경제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교훈도 찾아보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신행정 수도가 전국에 있는 지역 경제들과 융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짜보고 전략적 방침, 예컨대 지방화, 지방분권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는 전략적 방침들을 함께 내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필 대표님 헌법 개정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후보들의 주요 후보들의 어떤 그 워딩을 그대로 좀 옮겨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4월 19일 날 그 충청 지역 경선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 세종이사당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얘기했거든요. 이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제2국회의사당 또 제2집무실 얘기를 한 거라서 저는 정확히 대통령실을 다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까지 접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되고
어쨌든 다 용산으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용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당장은 용산으로 가겠지만은 세종 이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갖다가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이 헌법을 바꾸는 좀 과단성 있는 그런 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해서 결국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때 이 부분을 갖다가 넣어서 개헌을 한다면은 뭔가 좀 가능한 얘기인데 이때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저는 이제 또 한정없이 또 뒤로 또 밀려갈 수도 있다. 어쩌면 다음 정권에서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의 꿈이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의 완성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이런 이제 목표 아래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 수도를 포함한 기타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거를 이제 개헌안에 넣겠다는 이제 안을 만들고 2027년에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을 준공을 끝내고 예. 32년도 현재 계획은 이제 32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그때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당기자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안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헌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불발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헌재 판결을 다시 재수해서 받아보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민주당이 지금 아까 뭐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네네네. 세종 또 국회의사당 말씀하셨는데 완전 이전이 공약은 아닌 건가요? 저희들이 충청권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명이에요. 예. 저희 충북에 5명하고 나머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당선되자마자 토론을 해왔어요. 근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2집무실이었는데 이거를 아예 집무실로 그냥 옮기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추진을 하고 있는 안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대통령 공약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집무실이라고 안 돼 있고 집무실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걸 저희들이 지금 그 제2집무실이 아니라 아예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23명의 국회의원들은 강력하게 밀고 있고 국민의힘 이제 우리 충청권의 의원들도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제 쟁점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서승우 위원장님. 예,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이 되려면요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죠 신행정 수도 특별법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섭법이 서울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간섭 헌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깨야 되거든요. 아까 뭐 헌재에 다시 판결을 받는다든 어떻든지 간에 국민의 정서 또 우리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행복도심심 특별법이죠. 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부처, 중앙부처의 한 36개가 지금 와 있어요. 국책기관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직무실과 국회 의사당, 제2의사당이 되겠죠. 상임위 중심으로 하는 그건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려면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완전히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민주당 후보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분권적 개헌을 얘기하거든요. 분권적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 재정, 인사 사실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충청권이 잘 단합을 해서 한다면은 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물꼬를 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의 완성은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세종시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다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특별조치법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광희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지금 이제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전면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제2집무실이 아니라 집무실로 하는 안과 지금 이제 국회의 조속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2년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당겨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국회에 있는 의원들끼리 더 논의는 필요하나 대략적인 방향은 거의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특별법 추진해서 누가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결국은 신행성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뭐 제정을 하든 기존에 있는 신행성 수도 그 후속 조치를 위한 행정중심식 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을 하든 결국은 똑같은 법 체계상 위헌 문제를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개헌은 답이지만 그렇다고 개헌은 사실 국민적 합의라든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고 개헌이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행정중식 우선은 행정중식 복합도시가 그래도 기능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한 5가지의 법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개정 법안이.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래도 세종시의 행정중식 복합도시의 행정기관들이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전 기간을 제외 기간을 축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여가부도 옮기자. 또 뭐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실을 제외하고는 이전 제외 기간에서 제외가 다 옮기자라는 안들이 나오고 최근에 2023년도에서는 거기에다가는 뭐 그 세종시를 좀 교육도 이제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캠퍼스를 할 수 있는 그걸 하자. 그리고 행특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이 8.5조였는데 2023년 12월 달인가요? 그때 17.1조로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위헌 소지를 하려면은 그 특별법을 안 만들어 미봉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하는 거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그래요.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분명 이거는 이제 특별법 통과시키는 건 사실 민주당이 이 과대란 말이 잘못됐네, 그죠?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정책 반발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자체는 또 이제 그 정책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또 헌법재판소로 갈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예. 정치가 너무 많은 것들을 좀 헌재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헌은 이제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당 간에 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그 여당 쪽에서 더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저는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 힘을 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네. 개헌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위시한 많은 부분들이 연성 헌법 그 개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매 선거 때마다 합의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나씩 콕콕 집어서 바꾸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만들어 놓고 30년, 40년 동안을 손도 못 대게 하는 이래가지고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연성헌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 첫 번째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만약 합의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헌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홍 박사님? 네, 저는
신행정수도 이야기를 할 때 혁신도시 혹은 지방 성장 거점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에 남아있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등으로 옮긴다라는 정책이 쌍둥이로 같이 태동됐던 정책들이죠. 2004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신행정수도 백서라고 하는 발간물이 있습니다. 여기 백서 내용을 보면 신행정수도의 건설 이유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국토의 공간 구조를 단일 중심에서 다핵 분산형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을 추진 사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구상은 행정수도를 거점으로 해서 지방의 다양한 성장 거점들을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취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신행정수도의 전신 같은 형태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경기구역 안에 있는 성장에만 매몰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충북을 예로 들면 충북혁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동시에 됐는데 예. 충북혁신도시에서 세종시까지 하루에 이동하는 버스 편수가 한 대, 많을 때는 2대, 이 정도에 지금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단적으로.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초 취지를 신행정수도를 만들었던 취지를 잘 살려서 서울에서 남하에서 국토의 중심에 신행정수도를 만들고 그럼 접근성이 좋아지죠. 남쪽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다핵 분산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시적인 통 큰 계획들을 만들어서 신행정수도가 그 구역 안이 아니라 국토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조건들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저는 단순히 그 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문제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 용산을 왔지만 공간이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식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만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천도 개념으로 저는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를 가장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충청권의 기능적 어떤 분할과 또 그 총체적 합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세종역 문제라든지 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문역,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계속 세종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이 신행정 수도로 어떤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저는 위협적 요인이 될 것이다. 충청권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모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서 위원장님. 예, 행정수도 완성이라면 아까 개헌도 말씀하신 그 외에도 사실은 그럼 개헌만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존에 계획된 이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하는 부분, 두 번째는 대통령 전체 시를 옮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2직무실을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제2직무실을 실질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표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정 지원이 필요해요. 세종수도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행특회계도 아까 좀 늘어났지만 균특회계, 행특회계, 균형발전기금 이런 걸 이용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은 중앙행정기관만 지금 와 있잖아요. 예. 기타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해서 국책기관들을 더 많이 행정수도에 걸맞는 기관들을 세종시나 충청권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개헌의 문제가 되려면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민 공감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 특위라든지 국민 참여단 같은 그런 것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서 해야 되겠고 우리 충청권에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다행히 2024년 12월 달에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그 충남북 세종 대전에서 초광역협의체가 구성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서 진짜 행정수도 완성을 하려면은 충청권에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능적 분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기능적 분담도 할 수 있는 청사진,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정치권도 설득시키고 국민도 설득시키고 이것이 단순히 충청권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극체제의 수도권 문제, 국가의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광희 위원장님. 네네.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더 충족되어야 하는가? 저희 그 민주당 충북의 5명이 이에 대해서 1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북에 이익되는 방향에 우리는 그 위치해야 한다. 예. 세종시를 만들어 놓고 빨대 현상 때문에 쭉 충북의 어떤 뭐 인적 자원이나 뭐 여러 가지가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게 확장이 되는 게 전체 나라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실리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내놓은 게 현재 그 충북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의 확장 예.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내고 23명이 다 합의를 해서 기자회견도 같이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권의 관문을 저 서해안 쪽이 아니라 내륙인 청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세종시를 가는데 여기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기관 이전 그냥 그 하면 세종시로 다 이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하면서 그 공항공단 같은 경우도 청주공항으로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김포에 있는 거를.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청주 우성바이오 산업단지를 키우는 문제도 그에 붙여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그 외에도 뭐 충청광역급행철도 조기 완공이니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는 거에 충북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저희 그 그러니까 충북에 있는 정치인들은 특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빨대처럼 다 사람도 뺏기고 뭐 자원도 뺏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좀 이런저런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다 공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이미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추가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박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금 토론을 종합해 보니까 예, 예. 모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능의 분담이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능 분담의 그럼 틀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1999년에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으로 변경이 되었죠. 예. 근데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베를린이 혼자 잘 살려고 수도를 만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인접해서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광역 정부가 있습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간의 연합 전략들을 짜게 되는데 행정부가 국회가 이전하고 나니까 베를린으로 주변에서 연동돼서 이전해야 되는 기관들이 생깁니다. 국제기구, 언론사, 협회, 그리고 나니까 기업까지. 그러고 나니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단지와 관광단지 등이 또 필요했던 거죠. 이때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은 투자청을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전적으로 할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청에서 적절한 위치를 배분하는 기능들을 수혈을 하고 실제 기업 유치가 됐을 때의 효과는 두 지자체가 나누어서 공생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유추해 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충청권이 아무래도 신행정수도의 가장 중요한 연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사례를 참조를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이번에는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추가적인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대표님 뭐. 예, 일단은 그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51%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도를 이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는 단순히 그 이 수도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일극 체제로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산한다는 의미고요. 예. 국대 중앙의 어떤 행정 기능의 수도가 오게 됨으로 인해서 전국이 다 같이 이제 이 난로불을 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전 수도권의 이제 반대라 생각을 하는데 2003년 12월에 그 갤럽 조사에서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서울의 찬성이 32%, 반대가 55%였는데 2020년 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서울적 반대가 61%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수도권으로 부와 권력이 다 더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이 충청권만의 어떤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어떤 공감을 영원함을 포함해서 전국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앞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뭐 추가 과제 한번 그 말씀 좀 이제 해주시죠. 그 서울과 수도권에 대응하는 어떤 메가시티 중 행정수도라는 확실한 경쟁력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메가시티보다 더 과감하고 실험적인 지방 이전,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분권이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다양한 정책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이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단순히 세종 이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공동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행정수도가 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연계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공동의 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오송과 그러니까 세종과 인접한 오송이나 오창이나 혹은 뭐 이런 곳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바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실리적인 얘기를.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턱턱 막히는 이제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렸던 뭐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해서 세종시를 진짜 행정주시 복합도시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충청권을 보면은 제가 충청권 민심했을 때 찬반이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고. 사실 세종시가 출범할 때는 연기군 중심에서 8만 명이 출발해갖고 지금 38만이거든요. 그런데 38만에 한 30만 중에서 6, 7만 명만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왔고 나머지는 충청권에서 대전, 충북 뭐 이런 데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충청권에서 아까도 우리가 논의한 과정에서 충청권의 어떤 그 기능 연계 분담이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이 사실은 행정수도로서의 생활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광역철도 연계라든지 뭐 오송역과 그 역 주변 오송역이 또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개발이라든지 행정수도 기능의 생활 기반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 다행스러운 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충청권의 그 JRDP 보면은 한 290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290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더 키울 수 있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충청광역연합에서는 초광역적인 철도, 도로, 교통망 구축서부터 뭐 바이오 모빌리티 산업육선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 광역연합이 자치단체장도 별도 있고 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도 아마 거의 80명인가 파견 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서 충청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신행정 수도가 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충청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나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세종역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양당의 어떤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오송역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고 충청북도 도민들이 세종역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다만 행정수도가 이전이 완료가 돼서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는 또 다른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얘기부터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주공항 얘기를 우리는 훨씬 더 강조해야 되고 청주공항을 우리나라의 3대 공항으로 키우고 성장시키는 수도권의 관문공항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위원장님 이제 충청권 위원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정 위원장님 뭐 세종역 신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을까요?
세종역 신설은 이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진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 후에 논의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예. 후보도 육거리에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도청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호남선이죠. 호남선에서 별도로 세종역을 만들려고 하면 또 다른 거기서도 청사까지의 거리가 한 7km 정도가 돼요. 또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또 교통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부부는 우리가 CTX라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서 오송역으로 와서 가는 그런 CTX 같은 광역철도가 돼서 그 연계시킬 수 있는 오송역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내려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환승을 해서 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우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되고 나중에 진짜 행정수도가 완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문공항으로서 청주공항에서 민간 활주로도 생기고 청주공항에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행정수도가 지금의 인구 38만이 아니라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 가면은 아까 우리 충청광역연합에서 우리 충청권 전체의 기능 분화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논의할 수 있어도 그거 아니고 그냥 세종역 만들자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예. 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표 대표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역으로 또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원천적으로 행정수도의 관문역은 청주 세종역으로 해야 된다. 명칭을 바꿔서. 그러니까 세종역은 없고 지금 현재 오송역이 청주 세종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 아산역도 있고 김천 구미역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자치단체 명칭을 쓰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서울역 밑에 그 옆에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잖아요. 예. 거기 내려서도 전철 2번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예. 오송역 환승센터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시내버스로 17분, 예. 충북도청까지는 같은 16km인데 47분에서 50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송역의 기능은 이 관문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 개정을 통해서라도 세종역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충북선을 타면은 16분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공약에도 있었어요. 셔틀 열차를 운행하겠다. 저는 충분히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충청권 전체의 관문공항, 관문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부터 충청권에서 합의에 들어갈 때 저는 행정수도도 이쪽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성호 박사님 마무리 말씀. 네, 주시죠. 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0년대 초입에 만들려고 했던 도시가 있었고 그때 못했지만 아껴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정신이 깃든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책 환경도 굉장히 숙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유불리 없이 더 늦기 전에 수도권 비대와 지방 소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길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장님. 그 지방자치 30년인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30년을 지탱해 왔었던 균형 발전의 어떤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상태까지 와 있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행정수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필이면 제가 임기 때 이런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이제 굉장히 과중한 이런 그 어떤 신행정수도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역할을 떠맡았는데요. 지금 마침 이제 저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첫 일성으로 이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는 문제를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 이럴 때 최대한 충청권이 연대하고 충북이 소외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서 위원장님. 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단순한 공공기나 시설 이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어떤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완성이라면은 개헌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요. 이번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짜 빌공짜 공약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헌법도 개정이 되고 신행정수도 완성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희망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이룰 수 있는 국가적 의제입니다. 당파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 공약 점검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